2026년 1월 8일 오전 9시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중단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우리에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72시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해결하라. 삼성 평택 공장, SK 화성 공장이 멈춥니다. 4조 원이 증발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미국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포항에 40년 된 기술이 있습니다. 설마 그게 될까요? 그런데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72시간 만에 중국의 목줄을 끊어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먼저 응원해 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전무 김성준입니다. 30년간 소재 공급을 책임졌습니다. 히토류, 실리콘, 화학물질, 반도체를 만드는 모든 재료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소재의 신이라고 불렀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을 믿었습니다. 30년간요. 아니, 맹목적으로 의존했습니다. 1995년 5월입니다. 30살 젊은 과장이었던 저는 처음 중국 바오토우에 갔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의 광산도시, 끝없이 펼쳐진 히토류 광산을 보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무한대잖아. 중국 측 담당자 왕 부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전 세계가 100년 쓸 양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히토류, 이름은 드물다는 뜻이지만 사실 지구에 꽤 많습니다. 문제는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했습니다. 네오디뮤,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이 낯선 이름들이 없으면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AI 서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매년 8,500억 원어치를요. 2010년쯤이었습니다. 사내 전략팀에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호들갑이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단 한 번도 공급 차질이 없었습니다. 가격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품질도 일정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제 중국 히토류 그룹 부총재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매년 베이징에서 만나 골프를 쳤습니다. 한국은 가족입니다. 그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2015년 또 경고가 왔습니다. 이번엔 정부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일본에 했던 것처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중국 최대 고객입니다. 매년 8,500억씩 쓰는데 그들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 국장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 전문가였고 그는 책상 물림 관료였으니까요. 2020년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암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삼성 CEO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전무, 우리는 괜찮은 거죠? 걱정 마십시오. 왕 부총재와 어제 통화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합니다. 실제로 안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에는 계속 히토류를 팔았습니다. 저는 옳았습니다. 25년의 경험이 증명했습니다. 2020년 1월 7일 밤, 저는 책상에서 2025년 결산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수입액 9,200억 원, 전년 대비 8% 증가. 공급 안정성 100%, 중국 의존도 91.3%, 완벽했습니다. 제
커리어의 정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에 왕 부총재와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2026년 계약 물량을 논의하기로 했죠.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퇴근했습니다. 30년 경험이 만든 자신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7일까지는 그랬습니다. 2026년 2월 8일 오전 9시 비서실에서 내선이 울렸습니다. 전무님,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전화입니다. 왕 부총재와의 화상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을 조율하려는 거겠지. 저는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전무님,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중국 대사관 경제참사관이었습니다. 왜 왕 부총재가 아니란 오늘부로 한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무슨 농담입니까? 왕 부총재와 오늘 회의가 왕 부총재님도 아십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결정입니다. 참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대상입니다. 국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안보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댁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결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왕 부총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5번 울렸습니다. 김 전무, 왕 부총재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결정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한 달, 2달, 모릅니다. 아마 꽤 오래 걸릴 겁니다. 25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CEO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보고 드려야 합니다. 30분 후, 저는 CEO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전략기획실장, 반도체 총괄사장까지 모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물었습니다. 재고는 얼마나 있나? 평택 공장 기준 48시간입니다. 화성은 72시간, 72시간. 부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72시간이면 전국 공장이 멈춘다는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반도체 식각 공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택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일일 손실액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하루에요. 72시간이면 3,600억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8,400억 원. 한 달이면 계산하기도 싫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하루 2,000억입니다. 72시간이면 6,000억 원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반도체 총괄사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30년간 뭘 하신 겁니까? 이런 위기 대비는 안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90%를 독점한 걸 알면서도 대안을 안 만들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미국, 호주, 인도를 접촉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시간을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부회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오전 11시입니다. 72시간은 2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평택이 멈춥니다. 평택이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됩니다. 압니까? 오후 3시에 청와대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간 후 저는 청와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국정원장, SK하이닉스 사장, 현대차 부회장까지 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끊었습니다. 제가 보고하자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 72시간입니다. 72시간. 대통령이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모든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국무총리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이미 당했습니다. 6개월간 버텼지만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전무, 솔직히 말하시오. 해결 가능합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72시간 안에 해결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72시간. 평택 공장 손실 3,600억 원, 화성 공장까지 합치면 6천억 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일주일이면 2조, 한 달이면 8조.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전부 제게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은 저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월 8일 오후 6시 저는 삼성 본사 전략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화이트보드 가득 전 세계 히토류 생산국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베트남, 브라질, 중국을 제외한 모든 가능성이었습니다. 옆에 간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경과 시간 9시간, 남은 시간 63시간. 전략실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미국부터 연락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이었습니다. 미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 MP 머티리얼스 CEO 제임스 리트윈스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긴급 상황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끊었어요. 들었습니다. CNN에서 방금 나왔더군요.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네 광산에서 흰토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우리 연간 생산량이 38,000톤입니다. 당신네가 필요한 건 12만 톤이죠. 일부라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이미 다 예약됐습니다. 미 국방부, 테슬라, 애플까지 6개월 대기입니다. 6개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시간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주 라이너스 코퍼레이션, 중국 다음으로 큰 히토류 생산업체 아만다 레이시 CEO와는 작년에 시드니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만다, 저 김성준입니다. 김, 들었어요. 중국이 도와주세요. 호주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희 연간 생산량은 2만 톤입니다. 한국이 필요한 건 12만 톤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전량이 아니어도 됩니다. 2만 톤만이라도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아만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현재 물량은 이미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도 중국한테 당했거든요. 그들이 먼저였어요. 다음 생산부는요?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본에 양보를 요청할 수 없을까요? 김, 당신이라면 양보하겠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경과 시간 13시간, 남은 시간 59시간, 60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략실 직원들이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도 인디안 레어얼스 CEO 사친 카티크. 사친, 나 김성준이야. 김, 중국 소식 들었네. 끔찍하군. 자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인도는 히토류 매장량이 690만 톤이잖아. 매장량과 생산량은 다르네, 김. 우리 연간 생산은 겨우 3,000톤이야. 그것도 대부분 저품질이고. 저품질이라도 괜찮아. 우리가 정제할게. 사친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솔직히 말하지. 우리도 중국에서 70% 수입하네. 우리도 지금 패닉 상태야. 전화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도 자구책을 찾아야 하네. 미안하네. 세 번째 실패였습니다. 2월 9일 새벽 2시,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국 불가, 호주 불가, 인도 불가, 모든 선이 빨간 X표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전략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중국 눈치 봅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브라질은 아예 생산을 안 합니다. 매장량만 있고요. 그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과 시간 17시간, 남은 시간 55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CEO 비서실이었습니다. 전무님, 부회장님께서 오전 7시 회의 소집하셨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샤워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회의실로 갔습니다. 부회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그도 밤을 샜나 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미국은 6개월 대기, 호주는 일본이 선점, 인도는 자체 물량도 부족합니다. 부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베트남은 중국 눈치, 브라질은 생산 안함,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접촉조차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무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과 재협상은? 부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전략기획시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말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72시간 안에 히토류를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부회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입니다. 정확히 52시간 남았습니다. 52시간 후면 평택 1라인이 멈춥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김 전무님, 왕 부총재님께서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소는요? 호텔 신라 중식당입니다. 저는 전략실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먼저 연락했다는 건 전략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신라 중식당 VIP룸. 왕 부총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젊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양복, 금태 안경, 여유로운 미소, 권력의 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김 전무 오랜만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앉으시오. 그가 손짓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고급 중국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베이징 덕, 샥스핀, 전복, 최소 1인당 50만 원은 하는 코스였습니다. 먼저 드시오.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왕 부총재가 웃었습니다. 역시 김 전무답소. 직선적이오. 히토류 공급을 재개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개는 가능하오. 왕 부총재가 샹스핀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소? 당연하지 않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기존 킬로그램당 30달러에서 120달러로 인상하오. 4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전무도 아시지 않소? 히토류는 우리가 90%를 장악하고 있소. 독점 가격이요. 그건 폭리입니다. 폭리? 왕 부총재가 웃었습니다. 시장 가격이요. 싫으면 다른 데서 사시오. 아, 그런데 다른 데가 없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계약 기간입니다. 10년 장기 계약을 하시오. 10년이면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절대 사지 마시오. 독점 공급 계약이요. 그건 셋째, 중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시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안에 짓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요? 그렇소. 우리 땅에서 우리 히토류로 만드는 겁니다. 기술 이전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건 기술 강탈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 부총재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강탈이라니요. 합법적인 합작 투자입니다. 중국은 법치국가요. 마지막 조건입니다. 왕 부총재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고 싶소. 사과요? 무슨 사과를?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국의 무례한 태도 때문이요. 미국 편에 서서 우리를 압박했소. 반도체 동맹이니 칩산이 하면서 그건 정치 문제입니다. 저는 기업인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참여했소. 삼성 부회장이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을 만났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 부총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 대사관에 와서 공식 사과하시오.
그러면 내일부터 히토류를 보내주겠소.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김 전무 진정하시오. 진정하라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왕 부총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김 전무, 현실을 보시오. 당신들은 72시간 안에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다는 게 아니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히토류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지 않소? 그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소. 서명만 하면 내일부터 정상 공급입니다. 저는 그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굴욕의 무게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소. 왕 부총재가 말했습니다. 자정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서명 안 하시면 알아서 하시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참, 김 전무, 25년 전 기억나시오? 내가 당신한테 배웠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오늘 그 가르침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VIP 룸에는 차가운 샥스핀과 식은 베이징 덕만 남았습니다. 전략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과 시간 30시간, 남은 시간 42시간, 자정까지는 10시간, 10시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전략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중국 계약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굴욕. 전략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자정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명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회장이었습니다. 김 전무, 긴급 회의합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도체 총괄, 전략기획실장, 재무실장, 기술연구소장, 그리고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연구원 5명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김 전무,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가격 4배 인상, 10년 독점 계약, 기술 이전, 정부 사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실장이 계약서를 펼쳐봤습니다. 이건 굴욕입니다. 압니다.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졌지만 72시간 안에 공급 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도체 총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서명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 말고는. 제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민수 주임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혹시 제철소 슬래그에서 히토류 추출하는 기술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철소 슬래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논문 저자를 봤습니다. 김철호, 다나카 히로시 궁저. 김철호?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기술입니까? 기술연구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논문을 넘겨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강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에 미량의 히토류가 포함돼 있거든요. 미량이요? 네. 하지만 포항제철은 연간 슬래그를 800만 톤 생산합니다. 미량이라도 합치면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10톤 정도 추출 가능할 겁니다. 10만 톤. 제가 필요한 정확한 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썼습니까? 기술연구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엔 중국산이 너무 쌌습니다. 킬로그램당 30달러면 누가 슬래그에서 추출하겠습니까? 경제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20달러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저는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기술 지금 당장 쓸 수 있습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문만 있고 실제 시설은 없습니다. 40년 전 기술이라 폐기됐을 겁니다. 시설을 다시 만들면요? 최소 6개월은 6개월, 72시간이 아니라 6개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항제철에 전화 연결하십시오. 전략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포스코 기술연구소입니다. 저 삼성전자 김성준 전무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1978년 히토류 추출 기술 아십니까? 제강 슬래그에서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포스코 기술연구소 최선임입니다. 어디서 그걸 아셨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 기술 살아있습니까? 최선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설은 20년 전에 철거했습니다. 하지만요? 설계 도면은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당시 프로젝트 리더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경과 시간 34시간, 남은 시간 38시간, 자정까지 2시간. 전략실장이 물었습니다. 중국 계약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재무실장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전무님, 대안도 없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1시간 후에 김철호 박사님이 오십니다. 부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삼성 본사 회의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78세 노 박사, 40년 전 기술의 창시자, 대한민국 마지막 희망. 밤 11시 20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선임 뒤로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그리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박사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부회장이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들었습니다. 히토류 문제라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김성준 전무입니다. 박사님, 1978년 논문 말씀입니다. 김 박사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강 슬래그에서 히토류 추출하는 기술이죠? 네. 그게 지금 가동 가능합니까? 김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당시 우리가 실험실에서 98.9% 순도까지 뽑아냈거든요. 98.9%면 기술연구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산이 97.2%인데 그보다 높네요. 김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폐기했습니다. 당시엔 중국산이 킬로그램당 5달러였어요. 우리 기술로 뽑으면 50달러 들었죠. 10배 비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120달러를 부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20달러요? 네, 그것도 굴욕적인 조건을 달아서입니다. 저는 휴지통에서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 박사가 안경을 쓰고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독립국가에 대한 모욕이군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까? 박사님이 대안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기술을 지금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김 박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은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6개월입니다. 72시간 안에는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쳤습니까? 미친 게 아닙니다. 절박한 겁니다. 저는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36시간 후면 평택 라인이 멈춥니다. 일일 손실 1200억 원입니다.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시간이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포항에 옛날 시설터가 남아 있습니다. 철거는 했지만 기반은 그대로예요. 거기에 모듈식으로 빠르게 조립하면 그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출기 8기, 정제 탱크 12기, 분리막 시스템 72시간이면 기본 라인은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사님, 도와주시겠습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야죠. 이 나라가 무릎 꿇는 걸 볼 순 없으니까. 그때 박민수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당시 연구팀이 몇 명이었습니까? 항일 합동팀이었습니다. 포항제철 3명, 신일철 2명, 그리고
김 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카이스트에서 파견 나온 대학원생 2명이었습니다. 그가 먼 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말 뛰어난 친구였어요. 김성훈이라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김성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삼성에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삼성전자요? 아니, 삼성종합기술원이라고 했나? 저는 의자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 아버지가 30년간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갔었죠?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가지고 다닌 사진.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제가 사진을 내밀자 김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가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성훈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김 박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성훈이 아들? 네. 김 박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훈이가 자식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똑똑하다고, 삼성에 들어갔다고 자랑했었죠. 아버지가 이 기술을 만드셨단 말씀입니까? 핵심 아이디어가 성훈이 거였습니다. 김 박사가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슬래그에서 히토류를 뽑는다? 미친 소리라고 했죠. 하지만 성훈이는 밤낮으로 실험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해냈어요. 98.9% 순도를. 그때 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고. 그랬더니 성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남의 기술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이미 이 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없어도 논문으로 남겼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그랬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걸 찾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라고. 박민수 연구원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후 도서관에서 그 논문을 찾은 사람. 오전 9시 포스코 직원 200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현대건설 긴급 시공팀 50명도 도착했습니다. 이게 정부 프로젝트입니까? 현대건설 팀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라가 걸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경과 시간 69시간, 남은 시간 3시간, 평택 라인이 멈추기 3시간 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송하십시오. 포스코 트럭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된 히토류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평택까지 몇 시간입니까? 고속도로로 4시간입니다. 4시간이면 늦습니다. 그때 부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전모, 헬기 준비했습니다. 헬기요? 대통령께서 공군 헬기 3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실으십시오. 오전 7시 공군 헬기 3대가 히토류를 싣고 평택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일출 같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헬기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 착륙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히토류를 내렸습니다. 순도 검사, 품질 팀장이 샘플을 가져가 분석했습니다. 5분 후 98.9% 중국산보다 높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즉시 투입하십시오. 히토류가 공장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평택 1라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전 9시 정각, 72시간 데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김 전무님, 왕 부총재님께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 히토류가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그것도 중국보다 높은 순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72시간 만에 자체 히토류 생산 성공, 순도 98.9%, 중국산 초과. 1시간 후 왕 부총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 전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소. 어떻게 한 거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김철호 박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함께 왔습니다. 성훈이는 항상 말했어요. 나는 돈 벌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다. 나라를 위해 한다고. 김 박사가 묘비에 절했습니다. 친구야, 네 아들이 내 뜻을 이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78세 노 박사와 55세의 중년, 40년을 뛰어넘은 인연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기술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훈이가 부탁했거든. 설계도를 꼭 보관하라고. 언젠가 누군가 찾을 거라고. 박민수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28세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성준 전무, 대한민국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전 과학자들이, 그리고 72시간 동안 헌신한 300명의 직원들이 해낸 겁니다. 산업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12개국에서 협력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베트남, 인도, 폴란드, 중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가격을 킬로그램당 40달러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3개월 후 포항 히토류 생산시설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연간 생산량 15만 톤, 한국이 필요한 양의 120%였습니다. 20%는 수출했습니다.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중국한테 당했던 그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 눈치 안 봅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끼리 돕는 게 당연하죠. 박민수 연구원은 승진했습니다. 28세의 책임 연구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논문을 찾았습니까? 운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당신이 찾으려고 했으니까 찾은 겁니다. 1년 후 2027년 2월 8일 저는 다시 포항에 있었습니다. 히토류 생산 1주년 기념식, 김철호 박사가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79세가 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쓸모없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할 거라고.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언젠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왜?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제223의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도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박민수가 하겠지. 나는 이제 물러날 때야. 지금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2026년 72시간 대한민국을 구한 기적.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40년 전 한 과학자가 쓸모없어 보이는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쓸모없어 보여도, 누가 뭐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것이 누군가를, 아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김철호 박사에게, 그리고 박민수에게 배운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